안녕하십니까. 이번 교육의 사회를 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업관리실의 양승진 연구원입니다. 먼저 참가자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음소거 설정을 부탁드리며 추후 교육 수료증 발급을 위하여 참가자명을 소속 기관 또는 기업명 밑에 성함으로 변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교육 시간에 60% 이상을 수강하셔야 발급되오니 성실한 교육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류 제품의 환경성 표시 광고 제대로 알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참가해주신 분들 모두 그린 슈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연을 뜻하는 그린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단어의 등장은 이제 소비자들이 단순한 편리함보다 제품이 지닌 지속 가능성 등의 가치 소비를 지향하면서 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기업들이 제품의 환경성을 높이고 친환경 마케팅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마케팅하는 그린워싱 또한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서는 그린워싱을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행위로 정의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법과 제도는 우리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이죠.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들이 환경성 표시 광고 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환경성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환경성 표시 광고 정착을 함께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성 표시 광고 교육 여러 차례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교육은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 필수 요소인 의류, 식품, 주거, 생활 분야를 선정하여 각 업종 특성에 맞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의식주정 첫 번째 의류 분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1부는 저희 기술원에서 의료 제품의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 제도에 대한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후 짧은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2부에서는 친환경 섬유 제품의 이해와 인증을 주제로 코티티 시험연구원에서 교육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교육 시작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 참가 신청을 받을 때 사전 질의도 함께 받았는데 이번 교육 주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 많이 질문을 주셨고 그중에 문의가 가장 많았던 질의를 몇 가지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다음 1부 발표자님께서 답을 주실 예정입니다. 한정된 교육 시간으로 실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육 시작에 앞서 저희 기술원 친환경 생활처 이동우 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생활처 처장 이동욱입니다. 오늘 환경성 표시 광고 교육에 참여해 주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4년부터 환경성 표시 광고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표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기업의 환경성 표시 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위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받을 수 있는 사전 검토제를 도입하였고 2020년에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표시 광고 관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사업관리 중심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지원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성 표시 광고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동시에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올바른 표시 광고 문화 확산에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더욱더 큰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린워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우 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인사 말씀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금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교육은 의료 제품의 환경성 표시 광고를 주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업관리실 김민경 연구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류 제품의 환경성 표시 광고 제대로 알기 교육을 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업관리실 김민경입니다. 오늘 교육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배경, 제도 소개와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실제 표시광고 사례들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들은 제가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구글에 이제 친환경 의류로 검색해서 찾은 실제 광고 사례들을 조금 수정한 것인데요. 이처럼 의류업계에서도 환경성과 관련된 광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이 제품들이 진짜 친환경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례들은 저희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위반한 사례라고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보도 자료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목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점점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런 규제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도 있죠. 오늘 이 교육이 그런 그린워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저희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친환경 위장 제품 구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정직하게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보호하고자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즉, 소비자와 기업을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성 표시 광고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 10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제조업자 등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부당하게 표시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제조업자 등은 환경성 관련 표시 광고를 할 때 이 표시 광고에 대한 실증 자료를 구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원이 실증 자료를 요청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실증 자료가 없이 환경성과 관련된 표시 광고를 한 것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 등은 꼭 실증 자료를 구비한 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표시 광고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 대한 처분 조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조사만 하고 규제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전에 검토해주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표시 광고를 하기 전에 기술원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들 표시 광고 하기 전에 혹시라도 위반하지 않았을까 많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기술원에서 사전에 검토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된 법 조항들은 교육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의 세부 유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입니다. 기업에서 표시 광고 하시려는 내용이 위반인지 내용이 궁금하실 때는 이 고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장에 있는 환경성 표시 광고의 기본 원칙, 그리고 3장에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 세부 유형에 관한 사항 및 판단 세칙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품의 재활용과 관련된 환경성 표시 광고를 하실 때 이게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인지 확인을 하고자 하시면 제15조 재활용 등의 표시 광고 조항을 참고하시고 또 분해성과 관련된 표시 광고에 대해 궁금하시면 17조 분해성에 관한 표시 광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의 좀 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환경성이란 환경기술산업법 제2조에 따라 재료와 제품을 제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이 제품의 환경성이라는 단어와 그 뜻이 좀 매우 중요하니까 좀 유의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환경성 개선의 범주는
고시 제6조에 따라서 총 7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 도대체 환경성 표시 광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이런 표현도 환경성 표시 광고에 해당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그 범위가 좀 너무 넓어서 판단하기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이 7개의 범주를 확인을 해보고 이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고시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의도 있는데요. 친환경 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여기서 앞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제품의 환경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선한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고 표시 광고를 하시려면 제품의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 개선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의 친환경이라고 표시 광고하시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친환경, 무독성과 같은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을 하실 때는 보다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와 범주를 한정해서 표시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서 제조업자 등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환경성 표시 광고란 또 어떤 걸까요? 저희 고시에서는 제조업자 등이 환경성에 관한 어떤 서술문, 심벌, 도표 등을 포함해서 주장을 하는 표시 및 광고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고시 제5조의 8대 기본 원칙입니다. 환경성 표시 광고를 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8대 원칙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실증 가능성 원칙입니다. 실증할 수 없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어떤 표시 광고를 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그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자료를 구비하고 계신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표시 광고 하고 싶은 문구를 먼저 정해놓지 마시고 구비한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8대 원칙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8대 원칙을 모두 지켜서 이제 표시 광고 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8대 기본 원칙에 대한 사례들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사례들은 의류 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좀 일반적인 사례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자료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사례들이 각 8대 원칙 중 그 각각의 원칙만 위반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 모든 원칙이 결국에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칙 중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건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던 내용이죠. 사전 질의도 사례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실제 조사를 통해서 위반 여부를 확인한 사례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많이 보이는 광고죠. 이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서 만든 친환경 제품이다 라는 표시 광고 사례 있는데요. 실제로 재생 소재를 사용한 제품인 것은 맞지만 그 소재를 사용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 광고를 하시려면
제품의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 개선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재에서의 환경성 개선만으로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 광고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친환경 기술로 이제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 광고를 한 사례인데요. 특허를 받을 때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넣은 특허는 받으실 수가 있지만 이 특허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제품의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 개선을 입증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특허만으로도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하시는 경우에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환경 호르몬 불검출, 유해물질 불검출, 그리고 무독성 의류라는 표시 광고인데요. 이런 절대적인 표현들은 그 표현 자체에 의해서 그 제품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환경 오염으로부터 무관하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유해 물질이 불검출됐는지 불검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특히 무독성과 같은 표현은 그 표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환경 호르몬 불검출, 유해물질 불검출이 됐다라는 걸 근거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 광고를 하는 것도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네, 다음 사례는 생분해에 관련된 표시 광고 사례입니다. 생분해 소재나 그 원료를 사용했다라는 걸 근거로 자연에서 분해가 된다라든지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생분해는 이제 특정 온도나 습도를 갖춘 특수한 환경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를 근거로 일반적인 자연에서 분해가 된다 혹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라고 표시 광고하는 것은 사실 틀린 표현에 해당합니다. 이런 생분해와 관련된 표시 광고를 하실 때는 구체적인 생분해 시험 조건을 같이 명시를 해서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 광고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재생 소재를 사용했다라는 것만으로 탄소를 저감했다라고 표시 광고를 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재생 소재를 사용한 것은 입증할 수가 있지만 이를 근거로 전과정 평가를 하지 않은 그런 근거 없이 탄소 저감했다라고 표시 광고를 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따라서 기존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식과 재생 소재로 바꾼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한 식을 비교해서 실제 저감한 탄소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저감량도 구체적으로 같이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위반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또 이제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을 활용한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보시면 환경표지 인증서를 기재를 해두었고 이 인증서를 바탕으로 어떤 거짓되거나 과장된 표현 없이 사실 그대로 표시 광고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인증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인증서를 바탕으로 무독성, 무공해, 환경오염 제로와 같은 그 인증 범위 이상으로 과장해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가 있으니까 유의해서 표시 광고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 광고하고 싶은데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하냐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는 그때마다 환경표지 인증 기준에 준하는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 기준이 제품의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친환경 제품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류 제품과 좀 관련된 환경표지 인증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EL311 의류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을 때는 그 제품에 한해서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 광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그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환경표지 인증 중에서 원단에 대한 인증도 있습니다. 이 환경표지 인증 원단 소재로 제작한 이제 의류의 경우에는 친환경 원단을 사용한 제품이라고 표시 광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단에 한정하지 않고 마치 전체 이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 광고를 할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 과정 단계별로 환경성 항목을 정해놓고 그 환경성 항목에 대한 환경성 개선 효과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시려면 이 모든 환경성 항목을 다 만족을 하셔야 되고 그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 개선을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재활용 소재로 만든 의류라는 사례인데요. 실제로 소재를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100%라고 명시를 해두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를 같이 구비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근거를 가지고 그 사실 그대로 표시 광고를 한 사례이기 때문에 우수 사례로 가져왔고요. 혹시라도 근거 없이 재생 소재를 사용했다라고 광고를 하거나 실제 사용한 재생 소재의 양보다 과장해서 표시 광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자가 마크를 활용한 환경성 표시 광고입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제품의 환경성 표시 광고를 하는 형태로 조금 더 눈에 띄는 이제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할 때 자가 마크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는 기업 자가 마크를 활용하면서 그 환경성 정보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과 검증 방법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기업 자가 마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이 명시했기 때문에 우수 사례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혹시라도 기업 자가 마크임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를 누락하거나 이 기업 자가 마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검증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이제 생분해에 대한 또 표시 광고인데요. 이 의류를 포장하는 포장재에 생분해 원료로 만든 포장재라고 표시 광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생분해 시험을 통해서 토양 생분해성 적합성을 받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생분해 원료가 포장재 원료에 한정한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우수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혹시라도 생분해 시험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PLA 소재를 사용했다라는 것만으로 생분해성을 주장하거나 생분해성을 근거로 자연분해라고 표시를 광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선 그 환경성 표시 광고 우수 사례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먼저 업체들이 구비하고 있는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표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개선한 환경성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표시 광고를 했고요. 일부 환경성 개선, 재생 소재를 사용했다라는 그 사실을 근거로 친환경 제품이다라고 부풀려서 광고를 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8대 기본 원칙을 모두 준수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경성 표시 광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기업 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 광고 길라잡이를 배포했었는데요. 이 길라잡이에서 환경성 표시 광고에 대한 셀프 체크리스트랑 여기 이제 환경성 표시 광고 절차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성 표시 광고를 하시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위반에서 조금 더 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환경성 표시 광고 제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에코스퀘어에 접속하셔서 환경성 표시 광고 제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전에 좀 문의 주셨던 질문 중에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은 첫 질문입니다. 이 제품은 환경을 생각한 제품입니다. 와 같은 포괄적 표현은 사용 가능한가요? 이제 이 교육을 들으셔서 이제 좀 아시겠지만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은 구체적으로 광고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고시 제5조 8대 기본 원칙과 제6조에 따라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을 할 때는 구체적인 근거와 범주를 한정해서 표시 광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재활용 소재로 제작된 경우에는 재활용 소재 몇 % 사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은 실증 자료로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 12, 제2항, 제1호부터 3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결국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험 또는 조사를 진행한 자료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교육 자료가 좀 환경성 표시 광고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류 제품의 환경성 표시 광고 제대로 알기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류 제품에서도 다양한 환경성 표현들을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류 제품군의 다양한 위반 및 우수 사례들을 보니까 저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확인해보고 가치 소비 전에 환경성 표현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구매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해볼 수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도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항상 환경성 표현에 대해서 느끼는 바는 실증 가능성을 먼저 우선에 두고 그 다음에 진실성을 바탕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 질의 주신 거 보니까 포괄적 환경성 표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결국은 그 제품이 어떻게 환경성 개선을 했는지를 그거를 소비자에게 가장 알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인 표현을 쓰신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환경성 개선의 표현이 범주가 뭔지 그걸 꼭 고민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